전현실 미디어연령 팀장입니다. 2019년 11월 1주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교육팀 진명호 팀장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홍보한다에 대해, 두 번째는 대기관리권역 추진단 김명환 팀장이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교육팀 김명호 팀장의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환경교육팀 진명호 팀장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의 재정비입니다. 법률 이름을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매 5년마다 죄송한데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 퍽퍽 들리더라고요. 네. 또한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는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 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목 채택률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수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에게 연수기회 제공과 연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의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의 교부도 양성기관의 장의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의 명의로 변경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 대상 시설을 조사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민간을 연계하여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광역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국가와 기초센터와의 연계 협력에 집중하고 기초센터는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이번 법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동과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린포스트 송철욱이요. 그동안 그 환경 과목 선택하는 학교가 많았지만 그 과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 환경조사를 요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 등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권에 맡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니까 그 환경 과목 가르치는 그 교원 전문성 높이는 그 연수기회라든지 연구 지원 등 그런 규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 현장 상황은 지금 일단 환경조사 입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환경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교과목을 채택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일반 교과목에서 환경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환경 교과목 외에도 도덕, 사회, 과학 등 그런 교과서에서 환경 교육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 교과목 채택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10년 전만 해도 20% 정도였던 환경 교과목이 현재 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 교과목 채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법안에 있듯이 환경교육 우수 학교 지정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환경 교과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교과목에서 환경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법안에 들어있듯이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환경교육 일정 시간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계로 인지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교육 우수학교는 기존의 꿈꾸는 환경학교랑 뭐가 다른 건지 그거랑요. 그리고 환경교육주간도 여기 적혀 있던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교육 우수학교는 기존에 하고 있던 꿈꾸는 환경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우수학교 지정 학교를 늘려서 학교가 환경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환경교육주간은 환경의 날인 6월 5일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법정교육주간으로 지정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환경교육을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님. 환경부 김경태입니다. 아니, 우리 환경교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돌아서 우리를 뭘 더 하시겠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교사는 지금 4년 환경교육을 전공한 대학이 4개, 그러니까 환경교육이 있는 대학이, 과목이 있는 대학이 4개나 있어가지고 거기 매년 교육자를 배출하는데 2009년 이래로 환경과목 교사 신규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시합대로 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안이 없는지 하고, 환경과목을 의무 과목을 편입을 시킨다는데 이거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도 물어봤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사무관이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 중에 하나 환경 과목도 같이 하는 거고, 의무 과목으로 지금 채택되고 싶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인데 이게 지금 당장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를 갔는데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 전에 그 토론회 갔을 때도 제가 이걸 보고 아무 내용 못 받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이 세 가지 방안을 이제 학교육은 이렇다 치고 지금 지자체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교육하나 적응 계획을 전국 단위에서 수립하고 지자체에도 수립을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네 지자체별 특성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것들을 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역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담당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지자체 보면.
세 번째로 사회환경교육 얘기라 얘기하시는데 저번에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회환경에 관련된 단체가 3,000개가 넘는데 이거 몇 개가 있는지 사실 3,000개도 확실하지도 않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근데 이거를 등록을 하겠다 지자체가 이거 나서서 등록을 했다 지자체가 이거 어떻게 등록을 해요? 뭐 인센티브 있어요? 이렇게 뭐 등록을 해주면 매년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지자체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 저는 의문이고 이거는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이상 교육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전혀 지금도 안 되는 걸 앞으로 지자체에 막스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안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지금 다시 실행을 하려면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특히 사회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뭐 일각에서 수개기금 활용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교육 의무화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 국회 박찬대 의원께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와 협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토론회 때도 사실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고 그거는 그때 교육부 사무관님도 오셔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와 저희 환경부가 더욱더 열심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계획 관련해가지고 지역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환경부 계획이 있고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3차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존의 계획이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부 교육 계획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형식적인 수립이 아닌 환경부에서 교육 수립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기존에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행이나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12월 말까지 지역에서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평가 환류 체계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계의 그 이행 능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그 사회환경 교육 기관에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4천여 개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 4천여 개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기초단체까지 해서 매년 그 어떤 시설이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시도지사가 조사해서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부분은 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기재부에 대한 어떤 설득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재부를 좀 설득을 하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기금 그리고 수계 기금을 포함한 새로운 기금까지도 저희가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JTBC 강보드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선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환경교육 과목이 그 수능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수능 과목 위주로 교과목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채택률이 떨어지고 있고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 발의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 지난해 말 국회의원 발의이긴 하지만은 학교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 교과 과정에 교과 과정에 환경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장님들에게 저희가 매년 교장님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에서 그 사항들을 홍보하고 교과목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환경부 김경필이요. 틀리는 건 아닌데 지금 신도 임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 선생님이 환경도 같이 가르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는 선생님이 이것도 같이 가르치니까 환경 전공 교사들이 채용 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입시주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사를 한 명 더 뽑는 것보다 영어 교사를 한 명 더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앞으로 성적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지 않을 거라고 장담 못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지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환경 교과서의 내용에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을 받는데, 이 부분에도 이걸 만들 때 환경부 검수를 거칩니까? 일단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그 동물 해부 실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나 무슨 생태 교란종 가지고도 하고 얘네 황소개구리도 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유하신 게 있는지. 말씀하신 그 상치 교사 부분 현재 그 중고등학교에서 상치 교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과학 교사가 환경을 가르치든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걸 상치 교사라고 합니다. 현재 그 환경 교과 같으면 89%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치 교사가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사 채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그 교사 한 명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결국 그 학교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그 연수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고시를 개정한 게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정식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직무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 연수에 환경 교육도 포함시키도록 올 4월 달에 고시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내에서 학교장님의 그 교과목 선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환경 교과서는 교육부가 주관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집필진이 있습니다. 환경 교과서를 집필진이 있는데 그 집필진에 저희가 그 환경 관련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관련 제공을 통해서 이런 오류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일양경 안상석 씨. 예, 대의학교의 안상석입니다. 그 학교 교육 자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재라고 말씀하셨죠? 예, 교육시킬 여기 자료. 네. 그게 없는 걸로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학교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인센티브를 얼마를 준다는 건지, 또 마지막으로는 그 지자체 그 예산비가 환경과가 제일 적습니다. 그 제일 적은 비용 가지고 지자체한테 그거를 맡긴다는 게 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먼저 교육 자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매년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8천여 개의 교보제와 자료를 보유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무료로 그걸 대여를 합니다. 물론 완전 제공은 아니고 교육에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교육 재료를 대여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그 100여 개 민간 단체를 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민간 단체에서도 학교와 같이 코티칭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을 지금 실시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자체 예산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부분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지자체 의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 교육 계획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만드는 그 이유도 지자체에서 의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를 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지자체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인을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베이트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학교 교육 하실 때 이제 잘하는 분은 학교와 디베이트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우수환경학교 지정제도 이전에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시설비 2억 원까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그 사업을 우수학교 지정제도 도입과 동시에 더욱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25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환경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서초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 없는 사항을 어떻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따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서초구는 잘하고 있어요. 지난 환경의 날 사실 대통령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법률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법률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환경교육상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학교,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교육상도 신설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부족했었는데, 앞으로는 평가가 좀 들어가면은 지자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그 환경 법안에는 있지만은 미리 충남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시청과 도청이 환경교육 도시를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어서 대기관리 번역 추진단 김명환 팀장의 두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